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살짝 복습하고 이번 시간 진도 나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겟에 대한 모델링을 했었죠. 타겟은 나의 레이더에서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 거리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속도를 가지고. 그럼 이렇게 되는 형태를 해서 타우가 그 타겟을 맡고 딜레이죠. 딜레이가 속도를 갖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 부분을 그러면 received 된 신호는 t-taut다 라고 써서 식을 전개해 가지고 비트 프리퀀시 구하는 공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마지막에 비트 프리퀀시가 이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살짝 틀렸어요. 저도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식이 틀렸더라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디버깅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보고 나서 이상한데? 그럼 내가 했던 과정이 뭔가 잘못됐느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안 틀렸으면 더 좋겠지만 틀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틀린 거를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틀렸던 이유 보면은 요 부분을 안 썼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TP분의 BW가 빠져서 여기가 TP분의 BW가 빠졌어요. 요거를 누락해서 썼기 때문에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TP분의 BW. 그리고 요 부분은 잠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틀린 부분을 다시 다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프리퀀시는 C분의 2 R0 TP분의 BW 더하기 C분의 2V F0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일반적인 책에서 나오는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프리퀀시고 타임이고 여기에서 어떤 FMCW 신호가 이렇게 쭉 있었을 때 여기 이제 그 딜레이를 갖고 이런 신호가 매저가 된다고 하면은 이 딜레이만큼에 해당하는 신호가 타우고 타우는 이 C분의 2 R0에 해당하는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도플러에 따라서 이 받은 신호 같은 경우가 수직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옆 밑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쭉 매저가 되고, 그럼 이게 얼마만큼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느냐, 이 부분이 C분의 2V F0다. 이만큼 도플러 시프트만큼 받은 신호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 프리퀀시는 이거를 둘 다 더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C분의 2R0는 요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요기에 대해서 타임 딜레이에서 나타난 비트 프리퀀시는 요 부분, 그 다음에 도플러 시프트 때문에 발생한 주파수는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매주한 비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텀이 두 개예요. 거리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속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거 거리하고 속도가 아니라 다른 텀들은 C, 빛의 속도죠. TP랑 BW 내가 설정한 값이죠. C, 빛의 속도고 F0는 이제 스타팅 프리퀀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냥 한번 컴퓨터하면 끝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시스템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받아지는 비트 프리퀀시는 거리와 속도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모호하죠. 그러면 내가 비트 프리퀀시를 매줘야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이라고 매줘야 되면은 이게 거리가 먼 건지 속도가 빠른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이게 RV 페어링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이제 방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첩을 두 개를 써봐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쏴보면은 수신된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요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매저가 됐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올라갔네요.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비트 프리퀀시는 여기 좀 작죠. 여기 좀 커졌죠. 그래서 내가 매저한 비트 프리퀀시는 비트 프리퀀시에 업첩을 했던 것과 비트 프리퀀시에 다운첩을 했던 것을 가지고 어떤 방정식을 풀어서 거리하고 속도의 모호성을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표적이 하나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표적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좀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그 차량용 레이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진 않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 프리퀀시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프리퀀시는 C분의 2 R0 dp분의 bw.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C는 빛의 속도고 F제는 내가 송신 주파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디자인 팩터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차량용 레이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F제는 과거에는 24GHz도 썼었죠. 최근에는 76기가, 77기가 대역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비트 프리퀀시에서 속도에 대한 텀은 C는 그냥 빛의 속도고 별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보시면은 TP분의 BW가 붙잖아요. TP분의 BW가 붙는데 만약에 TP분의 BW는 이 TP분의 BW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TP분의 똑같은 BW를 하는데 이거를 가파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갔을 때는 여기에 해당한 비트 프리퀀시가 왼쪽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첩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은 거리에 의한 비트 프리퀀시는 더 빠르게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그림으로도 살짝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그려서, 자, 이렇게 돼 있는 파형을 옆으로 이만큼 가서 요렇게 와서 하면 요만큼의 주파수가 비트 프리퀀시가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똑같은 신호인데 좀 더 가파르죠. 밴드위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똑같은 요만큼의 딜레이를 갖고 있는 요만큼 와서 받아진 신호가 이렇게 될 텐데 좀 다른가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라고 보면은 어쨌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주파수는 이 주파수보다 더 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비트 프리퀀시가 더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TP분의 BW를 가파르게 한다고 하면은 이 거리에 대한 비트 프리퀀시의 움직임이 속도에 대한 비트 프리퀀시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F 비트 프리퀀시 거리에 대한 부분과 F 비트 프리퀀시 R에 대한 부분을 V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F 비트 프리퀀시 R에 대한 성분은 C분의 2R0 TP분의 BW였고 얘는 C분의 2VF0였는데 자 그러면 속도가 예를 들어서 얘는 차량용 레이더 기준으로 해서 뭐 마이너스
400K, 400에서 플러스 400kp까지, 킬로미터 퍼 아워가 뭐 맥시멈 이제 속도 범위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바뀌는 속도 범위가 있겠죠. 이 비트 프리퀀시의 범위가 있겠죠. 뭐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328 분의 2 곱하기 400 곱하기 나누기 3.6 미터 퍼 세컨드 스케일로 가야 되니까요. 곱하기 76 기가헤르츠 라고 계산하면은 지우고 하고 3, 2, 400 곱하기 3.6 곱하기 76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충 여기가 3.6이니까 이를 36이라고 보고 이거하고 20, 200, 예, 200이 되죠? 200이 되고 이거 300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예, 300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하면은 자, 요거랑 일단 없어지고 다 없어졌나요? 예. 그럼 200 2 곱하기 200은 400 헐츠가 되네요. 자, 아마 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만 더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300kph가 킬로미터 퍼 아워가 어떤 속도의 이 시스템에서 관심 있는 타겟의 velocity range라고 보고 그러면 그 정도 최대 속도였을 때 얼마만큼 빠른 비트 프리퀀시를 갖느냐 그걸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C가 328 E V 근데 이거는 킬로미터 퍼 아워니까 미터 퍼 스케일로 바꿔주기 위해서 3.6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여기 F0가 76GHz 놓은 다음에 이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해서 328 76GHz 요거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혹시 또 틀리면은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328 2 곱하기 300 곱하기 3.6 곱하기 76 29 28 없애주고 여기 없애주고 760 됐고 760 3.6을 760 넣으면은 200 맞죠? 200 그러면은 3 2 곱하기 300 곱하기 20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 없어지고 200 곱하기 200이니까 4만 되겠네요. 아까 틀렸네요. 예, 그죠? 그럼 얘는 40kHz다. 자, 그러면 타겟이 바뀌는 게 아무리 빨라봤자 440kHz 정도 바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넘어서 이제 TP하고 PW 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TP가 20.48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밴드위스를 200MHz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편의상 20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고 200MHz라고 바꿔볼게요. 예. 그러면은 차량용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최대 탐지거리 500m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럼 500m라고 해보겠습니다. R0가 500m라면 가정해놓고 해보겠습니다. C분의 328 나누기 2 R0가 328 나누기 2 328 2 500 곱하기 TP가 20 마이크로 세컨드 200
예, 메가헤르츠면은 00 10 12 예, 여기는 그러면은 곱하기 1, 2, 12 남고 예, 00 6 1 3 9분의 5 2 6 이래서 얘는 9분의 5 2 6 그러면은 예, 9분의 5 메가헤르츠 정도 되네요. 아마 이것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틀린지를 한번 볼게요. 328 나누기 2 나누기 500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드 200메가헤르츠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 10이 있어야 되나요? 예. 그리고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하면은 요 비트 프리퀀시가 수십 메가헤르츠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이 40kHz보다는 꽤 크죠. 근데 R0가 500m라고 하지 말고 R0가 1m라고 이제 줄여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높으면 당연히 비트 프리퀀시가 클 거니까요. 그럼 거리가 1m라고 하면은 C분의 2 R0 TP분의 BW라고 했는데 328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TP가 20 마이크로세컨드 200 메가헤르츠 예, 라고 하면은 328 2 곱하기 00 12 10 12 12 되고 28 4 돼서 3분의 2 곱하기 12 4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3분의 2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3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충 여기 33이라고 보고 근사해서 66kHz 정도 됩니다. 자, 요거는 뭐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속도가 지금 40km 아무리 진짜로 이제 엄청난 빠른 거죠. 300kph 정도 봤을 때 40kHz 정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럼 요렇게 바뀌는 정도가 이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은 1m가 66kHz 정도 바뀌니까 만약에 이 40kHz를 오인했다 라고 하면 거리를 뭐 한 30cm나 뭐 그 정도가 이제 오차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첩의 기울기를 충분히 가파르게 하면은 비트 프리퀀시 중에서 요 두 번째 펌은 무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드리고자 이 지금과 같은 과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비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비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그 거리와 속도의 함수예요. 그럼 이거는 C분의 2R0 TP분의 BW 더하기 C분의 2V F0. 그럼 이 부분은 타겟의 거리에 대한 바뀌는 이제 비트 프리퀀시고 이 부분은 타겟의 속도에서 바뀌는 프리퀀시예요. 근데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설정하는 프리퀀시만 결정되고 하면은 이 속도에 따라서만 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거리에 대해서 바뀌는 이제 비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유저가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 TP와 BW의 기울기
이거를 충분히 가파르게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바뀐다고 하면 슬롭을 더 가파르게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크게 바뀌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트 램프라고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쪽에서는 시퀀셜 FMCW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첩의 기울기를 충분히 가파르게 해서 빛 프리퀀시 중에서 속도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가파르게 하는 프리퀀시를 패스트 FMCW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그렇게 했을 때 타겟 내가 매저하는 비트 프리퀀시는 오로지 거리에 대한 함수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모호성이 하나 해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비트 프리퀀시가 거리에 대한 함수만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첩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면은 이 비트 프리퀀시는 거리에 대한 함수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속도는 어떻게 매저를 하느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